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MJ 영티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중학 기본 문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중학 기본 문법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또 난이도가 쉬운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학 문법이라는 것이요, 이걸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중학 문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고등 문법이에요. 고등 문법이라고 하면 뭐 수능까지 커버할 수 있는 양이 되겠고, 또 하나는 성인 영어예요. 성인이 돼서 우리가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니면은 또 어떤 목적성이 있어서 토익 공부를 하던 이런 데 모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법 공부를 대체 왜 할까요? 문법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 영어 배우고 이럴 때 단어는 엄청 많이 공부해요. 그죠? 끝도 없이 공부해요. 쉬운 단어부터 어려운 단어까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문법에 대한 공부는 실상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문법을 배우질 않으면 우리는 정확한 영어를 구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영어의 문장에 대해서 해석력도 떨어지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문법을 알면, 그죠? 문장 구조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수능에 봐서도 나중에 독해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나중에 토익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독해에 대한 문제, 문법에 대한 문제는 가장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법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법은 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법은 성문 영어예요. 성문 영어라고 하면 맨투맨 영어하고 마치 이제 둘이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교재가 옛날에는 경쟁하듯 그렇게 있었는데, 성문이든 맨투맨이든 이 아주 고전적인 이 영어 문법을 학습을 해 놓으면 이게 굉장히 앞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이거는 지금 한 20강 정도로 준비를 할까 해요. 20강 정도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클립은 되게 짧게 끊어서 간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요. 제1장은 품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영어에는 몇 품사가 있죠? 8품사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8품사. 이 8가지 품사를 알면 실은 모든 어떤 세상의 어떤 영어의 문장이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구조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같이 보면 문장을 이루는 각 단어는 그 의미와 구실에 따라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영어에서는 8품사라고 한다. 자, 8가지를 같이 볼 거예요. 하나는 명사고요. 그쵸? 자, 명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유형, 무형,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말이냐면, 자,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리고 동물이든 다 각자의 이름이 있죠. 그죠? 이름이 있다라는 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바로 명칭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명사라는 형태로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형태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유형일 것이고, 그죠? 형태가 없어. 그러면은 무형인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유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셀 수 있어요. 그리고 무형이라는 거는 또 셀 수 없어요. 그렇죠? 영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개념화할 수 있는 그런 분류가 있기는 한데 이것들이 딱 맞는 분류라고는 볼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형인 경우에는 셀 수가 있겠고 무형인 경우에는 눈에 보이질 않으니 영어에서는 셀 수 없는 표현으로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실은 어,
자, 첫 번째 거 어떤 거예요? book. 그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소녀를 해당하는 단어 어떤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읽나요? 보이의 반대말이에요. 그죠? 소년, 소녀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는 girl이라고 읽죠. 그죠? s를 붙일 수 있는 형태들 아니면 앞에 어나 on을 붙일 수 있는 형태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형태가 없는 것에는 뭐 happiness, 행복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행복. 행복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또 영어에서는 peace라는 또 단어 있죠. 평화. 그죠? 그리고 hope, 희망. 이런 것들도 영어에서는 셀 수 없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요. 이제는 뭐가 있냐면은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명사 대신에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어떤 거 배웠나요? I, my, me, mine, you, your, yours, his, him, his, she, her, hers. 그쵸? 그런 거 배웠죠? 명사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대신해서 쓴다. 그래서 대명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주격으로 쓸 수 있는 낱말이 있다는 거예요. 주격. 그쵸? 주격은 은, 는, 이, 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I, you, he, him, she, we, they. 그쵸?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this, 그리고 저것을 이야기하는 that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예문을 한번 같이 보면 He and I are good friends. 그와 나는 좋은 친구다. 그죠? Are those your books? 저것들이 너의 책이니? Yes, they are. 맞아. 그죠? 그리고 Do you know the boy? 저 소년 알고 있니? Yes, I know him. 나는 그를 알아. 라는 뜻인 거죠. 그죠? 그 다음 거에 보면은 동사라는 형태로 쓰이는 게 있어요.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뭐 동작 동사라는 형태, 상태 동사라는 형태 이렇게 나뉘어지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say, 말하다, run, 달리다, play, 놀다, study, 공부하다, 그리고 가다 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요. 그치? 근데 이제 뭐뭐가 되다, 뭐뭐이다 라는 형태로서 우리 be 동사 있죠? 그리고 이 become 이라는 동사까지만 조금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상태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I went to bed at 10:30 last night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지난밤에 10시 반에 잠자리에 든다 라는 표현처럼 여기서는 go의 과거형이 went가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나올 거예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자, 뭐뭐한 이라는 해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왜냐하면은 상태나 용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역할이 있어요. 명사와 대명사를 꾸며주는 낱말이다. 그죠? 예문을 한번 볼게요. 너는 알고 있니? 저 키가 큰 남자를 알고 있니? 저 키가 큰 신사를 알고 있니? 이런 것처럼 키가 큰 신사 앞에서 뭔가 이 신사가 키가 크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낱말이죠. 형용사.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tall, 키가 큰, old, 그쵸? 나이가 든 늙은, 그 다음에 beautiful, 아름다운, large, 크기가 큰, many, 많은, wise, 현명한, kind, 친절한 이런 형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